자, 302페이지부터 봅니다. 302페이지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도정법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일단은 시장군수 인가받는 기본 잡아놓고 도정법은 모든 권한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시장군수. 그럼 먼저 1번 설립 인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가로 건너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가로대 정비사업이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면적 3분의 2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군수 인가받습니다. 쭉 내려서 2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1번 설립인가. 1번 설립인가 그 말을 지우고 다시 써요. 주택단지. 설립인가를 지우고 주택단지. 목차를 좀 잘못 잡았어요. 목차가 주택단지. 자, 1번 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인가받는다. 인가받는 사람 변경할 때 또한 같다. 해가지고 박스 1번 주택단지 안에 각동 가로 건너뛰고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2번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2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기 포함이 되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건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숫자를 암기하는데 숫자가 시험 문제 다 나오거든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만들려면 얼마 동의냐? 두 번째, 재건축 조합은 얼마 동의냐? 그러면 재건축을 구분한다고요. 첫 번째, 여기가 주택단지냐? 두 번째, 주택단지 외냐? 주택단지냐? 주택단지 외냐? 이 구분을 하고 세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나오는데 이 주택단지라는 것은 이게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6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택단지요. 쉽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를 보고 간단하게 주택단지랍니다. 여기서 재건축하려면 얼마 동의 받을 거냐? 주택단지 위에다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계. 단독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있어요. 얘는 뭐가 아니에요?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단독주택이 있는데도 재건축합니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무슨 사업하죠? 재개발 땡, 재건축 땡, 주거환경 땡, 가로주택 땡. 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무슨 사업 할까요? 아니라니까. 근다고 도시환경 그런 말도 안 되지 그것은.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기반시설에 땡이 아니고 기반시설의 상태가 극희열악이다. 주거환경 개선, 열악이다. 재개발, 양호다. 재건축.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독이 있으면 재건축이 아니고 요즘은 단독도 재건축이 나와요. 기반 상태가 이게 뭐가 되면 양호하다 이러면은 이 지역은 기반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택단지 얘를 암기해서 주택단지 암기하는데 몇 동 있습니까? 6동. 동별로 플러스 전체 받는데 개발법 동의는 도시개발법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포인트는 뭐라고? 와. 얘가 포인트니까 숫자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대신 개발법은 면적이 큽니다. 면적이 크고 소유자가 작아요. 도정법은 면적하고 사람 수 따지면 도정법은 무조건 반대 사람 수가 크고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별
3분의 2 이상 플러스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러면 쉬워요. 동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면적 2분의 1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둘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것 붙이지 말고 그냥 동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거를 암기하라고. 주택단지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안 보고 동 이걸 암기 딱 했으면 암기 됐다 그러면 자 앞에 있는 4분의 3 3분의 2 묶어서 밑으로 뒤에 있는 4분의 3 2분의 1 묶어서 위로 이러면 딱 맞아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번 도시환경 정비사번 4분의 3 2분의 4분의 3 2분의 1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주택단지가 아닌 데는 앞에 갔으니까 4분의 3 3분의 2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딱 맞아진다고. 가로대 정비사업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게 우리 시험에 전부 다 나왔다. 암기해야 된다고. 근데 주택단지만 암기 잘하면은 쉽게 간다고. 주택단지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암기 딱 하고 앞에 두 개 4분의 3 3분의 2는 밑으로 주택단지 외 뒤에 두 개 4분의 3 2분의 1은 위로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은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암기해야 돼요. 암기.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반복해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보는가 303페이지 자 조합 설립인가 취소입니다. 1번 취소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우리 시험 언제 봅니까? 내년 10월 29일인가요? 10월달에 아주 빡빡 채워서 보던데 10월 29일 한 달 다 전 시험을 토요일 보니까 그러면 박스 1번 보게 되면 1번 짜리 2016년 1월 31일까지 유효 우리는 언제 본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미 1월달로 1번, 2번 없어지니까 X 보지 말고 없어질 거 왜 합니까? 내일 모레 없어지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3번만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 예정구역이 해제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간단하죠? 예정구역이 없어지면 사업 안 하잖아요. 이제 정비구역이 없어지면 사업 안 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키고 조합설립 인가 취소시키고 취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2번 비용보조 그건 지금 볼 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의방법 얘는 2월달에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까지 보지 말고 4번 넘어가면 조합의 법인격인데 조합의 법인격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은 똑같아요. 306페이지 4번 조합의 법인격 등 해석 1번 조합은 법인입니다. 살짝 써놔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자 성립 시기가 인가받으면 성립해요. 등기하면 성립해요. 인가받으면 성립할까요? 등기하면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아 모르면 빨리 컨닝 좀 해봐요. 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가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섞지 말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3번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 그 문구 써야 됩니다.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줘야 돼요. 2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순하게 이런 게 답으로 잘 나온다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미 정관인데 1번 조합원인데 조합원의 자격 1번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가로는 잘 봐요. 재건축 가로주택이면 재건축 가로주택에 동의한 자만 그러죠. 그 잘 잡아놔야 돼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줄 때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재건축 가로줄 때 동의 거부하게 되면 조합원이 안 됩니다. 조합원이 안 되면 얘는 사사건건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쫓아내야 돼요. 매도 청구. 매도 청구 쉽게 말하면 추방입니다. 추방. 추방이 대상된다. 매도 청구 대상된다.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판단 잘해야 돼요. 동의 안 해? 나가. 매도 청구. 쫓겨납니다. 자, 그 다음 박스는 지금 볼 게 아니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사인데 지금은 원칙 먼저 원칙. 조합 설립인가 양도 중에 발견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조합원의 지위 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 됩니다. 됩니다. 예외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재건축이면 조합 설립인가 후 지위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투기 과열지구 없어요. 지금은. 투기가 무슨 투기입니까? 투기권 좀 설치해야 되는데 투기가 없어서 난리요.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후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양수에서 매매증여 권리변동수반의 일정을 포함하되 줄거벌래요 상속이혼 줄거벌 상속이혼으로 양도 양수 경우는 줄거없어요. 제외한다. 상속받거나 이혼으로 받은 자들은 지위 승계가 됩니다. 다만까지 따지면 한도 끝도 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냐? 조합원의 지위 양도 되냐 안 되냐? 된다.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금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뭐만? 재건축만 금지입니다. 재건축만 금지되는데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받은 경우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속받았다, 이혼을 받았다 그 자는 된다 이 얘기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정과인데 정과는 보는 게 아닙니다. X입니다. 정과는 보는 게 아니고 308페이지 넣으면 조합의 기관 해가지고 임원이 있죠.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의 수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며 청해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직무는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책이 없고 2번, 3번 묶어가지고 비리방지 2번, 3번 묶어서 비리방지 조합장, 이거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사업 조합 똑같아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말을 살짝 바꿔요. 조합원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다. 이사가 아니고 감사다. 기껏해봤자 함정이 그거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고 조합의 임원은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원의 결격사인데 결격사요. 이 결격사유는 개발법에서는 물어봐도 도정법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도정법은 조합 내용이 원체만에 조합 내용이 많습니다. 개발법은 조합 내용이 작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은 쓸 게 없으니까 개발법에서 문제가 뭐라 나오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한정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무엇의 결격사유요? 조합원의 결격사유입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입니까? 예, 임원의 결격사유. 근데 그런 내용이 도정법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취급도 안 해준다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쌩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밑에 2번 당연퇴임 그거는 나와요.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였음이 판명되면 당연퇴임한데 그 D가 나옵니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거는 유효해야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도 무효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합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업 못 해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해임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인데 총회 X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대의위원회입니다. 대의위원회 동그라미 1번 311페이지 3번 대의위원회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의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개발법 뭐라 그랬어요? 300인 이상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이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총회가 안 된다니까. 총회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총회하면 계속 무산된다니까. 그러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몇 명만 뽑아서 대의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만드냐 이 얘기요. 개발법은 100명이면 도정법이 100명이면 개발법은 50명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고. 개발법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고. 자꾸 그런 게 합력 쓴다고요. 그러면서 2번, 3번 무시하고 4번 봐봐. 4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런 게 말을 살짝 바꿔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의장. 그러니까 조합장은 자동 뭐가 돼요? 대의원이 되고, 이사하고 감사는 대의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인데, 총회 권한 대행. 그런 내용은 지금 볼 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회 설명합니다. 주민대표회 잘 들어봐요. 주민대표회의 끝. 끝났다고. 아니, 주민대표회 설명 끝났던 거 잘 들어보니까. 자, 주민대표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주민대표회의 끝. 딱 거기까지 넣는 거기까지. 주민대표회가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어요? 도정법. 주민대표는 도정법에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개발법에 있어요? 도정법에 있어요? 도정법. 추진위원회가 개발법에 있어요? 도정법에 있어요? 도정법. 개발법은 추진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조합은 있어도 개발법은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은 있어도 주민대표회가 없다고. 이건 도정법에만 있다고. 주민대표회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갑자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성명에다 틀린 것은 사면 주민대표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름을 나온다고. 그러면 주민대표회가 왜 개발법에서 나오냐? 도정법에서 나와야지. 그렇게 말고 있으라고. 내용이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조합이고. 315페이지 보면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나중에는 조합만 정리 다시 다 해요. 강의 노트 보면 조합만 정리 다 해가지고 줘요. 노트에다가. 사업시행계획서인데,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뭐가 있는가 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봐봤자 몰라요. 다른 데는 해보는데, 이 도정법은 기본계획에 뭐가 있어요? 정비계획에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맞출 수 없는 걸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해볼 수가 없다고, 그것은. 그래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계획 뭐가 있습니까? 무시무시. 나오기만 나오면 어쩐답니까? 나오기만 나오면 틀려야 돼 아니고 찍어야 돼. 어떻게 찍는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7월달에 방법 배워서 그래도 문제 나오면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6페이지 보면 사업시행인가에 그런 사업시행인가에서 1번 사업시행인가권자가 누군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도정법 누구미라고요? 시장, 군수.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쭉 읽어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불행인증하는 설정부에서 시장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 받는다. 그거죠. 시장, 군수한 대출하고 사업시행인가 받는다. 인가권자 누구냐? 시장, 군수다. 그러면 시장, 군수. 나머지 더 볼 생각하지 말고. 인가 신청 전 동의. 4월달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금 도정법에서 가장 출제가 안 되는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315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 등 이쪽 파트가 도정법에서 출제가 가장 안 되는 파트, 이쪽 파트가. 그러니까 걔들은 4월달 이후에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쭉 넘어가요. 쭉. 이쪽 파트는 중요 파트가 없어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324페이지 보면 324페이지 4번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 임시 수용 시설 설치 등 얘가 어쩌다 한번 나와요. 봅시다.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 이 말이 2주 대책 살짝 써놓고 2주 대책.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 정비계획 내외 소유자,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성 등 임시 청해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임시 청해선이 필요할 때는 국가지자체 공공연대 개인의 시설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국가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손실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 사용권 받을 때는 건축물 토지에 대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을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해당 사유 1번 3자와 매매가 체결됐다. 1번 사용 신청 전에 사용기 확정됐다. 3자에게 사용 허가를 했다. 원상 회복. 자, 정비소 공사 끝났으면 30일 내 철거해서 원상 회복한다. 4번 임시상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전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局, 정비계획 등의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 손실보상. 자, 이제 거기까지 관한 사항인데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그 다음 줄거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다 끊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 줄거 놓고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외 소유자,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한 주택 융자서 등 임시개선 조치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어쩐다? 하여야 한다. 거기다 줄거 놨어요.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소에 필요할 때는 국가지자체가 밖에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 일시 사용할 수 체크합시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일시 사용. 다음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국가지자체는 사업 수행자부터 임시 수용에 필요한 건물이나 토지 사용权받을 때는 건물 토지에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자, 그 줄거 봐요.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한다. 그 말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대부를 면제 줄거 놓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 대부로 면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기본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비사업해야 되니까 만일에 주택이 철거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 주택을 철거되면 주민들 갖다가 이주해야 돼요. 주민들 이주. 그럼 이주 대책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나는 게 이주 대책을 수립하자 어떻게 할 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局아니나 밖에 마침 여기에 임대주택이 있어. 임대주택이 있다. 그 말은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임차인들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LH공사한테 공사 잠시만 해가지고 임대주택 우리가 먼저 2주 대출료 쓰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게 돼 있다고 쓰라고.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을 갖다 활용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정비局아니나 밖에다가 주민들 잠시로 옮기기 위한 임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을 옮겨야 된다고. 하다 안 되면 천막이라도 쳐야 된다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주택자금의 융자할선, 그 말은 이주비 지원을 하든가 뭔가 대책 하나를 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거환경 재개발 이겁니다.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내용은 전부 다 이리 갑니다. 임시 수용실 설치.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잠시 씁니다. 토지 건물을 잠시 씁니다. 일시 사용인데 시사계 사자를 갖다가 숫자로 바꾸니까 속지 말고 일시 사용, 잠시 쓸 수 있다. 잠시 쓸 수 있는데 그때 그 토지 건물이 누구 거냐? 국가나 지자체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냐? 아니면 기타 소유냐? 국가 지자체 소유면 사용료 대부가 면제니까 얘는 무상으로, 기타 소유면 얘는 유상으로. 무상이냐 유상이냐? 국가 지자체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이다. 그랬을 때 국가 지자체는 거절할 수 있냐 없냐? 하나 둘 셋. 거절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있다가 자꾸 없다 나오니까. 첫 번째
제3자와 뭘 했다?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이미 어쨌다고 팔았다고 거절할 수 있다. 이미 두 번째, 사용 신청전에 제3자에게 뭐 했어요? 쓰라고 사용 허가를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 신청 전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어떻게 쓴다는 게 사용 계획이 확정이 돼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3자에게 사용 허가를 한 경우라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유를 알려가지 말고 사유는 당연히 있는 거 써주고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서 포인트는 첫 번째,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그런데다 재건축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이한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핵심만 찍어. 핵심만. 두 번째, 일시 사용이지 수용은 아니다. 일시 사용. 세 번째, 이제 일시 사용 잠시 쓰는데 그냥 공짜로 쓸 거냐 돈 주고 쓸 거냐. 국가지자체는 공짜고 나머지는 국가지자체는 무료고 나머지 무료가 아닌데 이 국가지자체가 거절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그냥 있다 그렇게 말해.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 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거 써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딱 잡으면 되고.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지금 무슨 사업이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지금 무슨 사업? 정비사업. 모르냐고 정비사업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 공익사업만 수용합니다. 공익사업 뭐 배웠습니까?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공익사업이지. 도시계획사업이 뭐 배웠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 두 번째, 정비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세 가지는 공익사업이니까 뭐가 된다고? 수용이 된다고. 6월달에 합니다. 6월달에.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요? 최근에 18회 때 지문 하나 나오고 지금 벌써 27회 가고 있으니까 10년 가면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런 것들은 6월달에. 3번 매도 청구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6월달에. 4번 재건축 사업범위 특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6월달에. 넘어가면 328, 329 지금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것들은 다 6월입니다. 6월 쭉 넘어가고 331표 5번 관리 처분계 씁시다. 분양계 중요합니다. 관리 처분계는 분양계 이쪽은 중요해요. 1번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인데 분양공고입니다. 자,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을 만들려면 일단 해야죠. 먼저 분양신청 받아야 돼요. 분양신청 받으려면 분양공고 냅니다. 주민 여러분 어쩌세요? 분양신청 하세요.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다. 언제까지 하세요? 이걸 갖다 이제 알려야 됩니다. 자,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지가 있으면 며칠 내? 60일 내. 잡아야죠. 60일. 6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한 명 한 명 알리고 한 명 한 명 알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의 발급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불특정단 동시 알린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딱 떨어지면 며칠 내? 60일 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평당 분양가 얼마다. 이거를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 한 명 한 명 알려주고 꼭 기간 끝나면 와가지고 나 못 받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신문에다가 공고도 하고 며칠 내에 60일 내에 1번의 포인트는 며칠 내 60일 잡으면 되고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단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봐줘.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자 이제 2번 분양신청 1번 분양신청인데 보지 말고 분양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분양신청할까요? 시장구사한테 분양신청할까요? 사업시행자한테 신청할까요? 사업시행자.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양신청 방법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추가 분양신청 6월달에 한 번도 안 나와요. 4번 기업형 임대사업 선정 그 6월달에
3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었죠. 얘가 중요합니다. 1번 현금 청산 의무 얘는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거기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사업 시행자는 1번 분양 신청 안 했다. 분양 신청 안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돈 주고 보내야지. 2번 분양 신청했다가 처리하면 그냥 안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보내야죠. 3번 분양 신청을 했는데 시행자가 이 분양 신청한 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너무 작으면 시행자가 직권을 뺍니다. 분양 신청해서 제외된 자 너는 분양권을 안 준다니까 뺐어요. 그럼 어쩌지? 돈 줘야지. 언제부터 며칠 내 이거를 잡아야 돼요. 언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 현금 청산. 그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관리처분계 인가가 뭐라고요? 입주 자격 확정. 입주 자격 확정. 분양 신청 안 한 자, 했다가 처리한 자, 관리처분 제외된 자, 셋 다 분양권이 없죠. 입주 자격이 없죠. 입주 자격이 없다는 게 법적으로 언제 확정되냐? 나 분양 신청 안 해. 물론 안 해 라고 말하면은 분양권이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확정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 인가가 딱 나면은 거기서 확정된다고. 확정되고 며칠 내? 90일 내 현금 청산. 아주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밑에 2번 청산 절차 등 중요하지 않아요. 1번만 잘 잡아요. 분양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 제외된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그거 잘 잡아놓고 2번 관리처분계에서 1번 관리처분계 인가 등 해가지고 관리처분계 수입인데 사업시행자는 바로 건너뛰고 분양신청기한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 수입에서 체크합시다. 시장건수인가입니다. 시장건수인가.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누굽니까? 시장건수. 그러면서 이제 박스 봤더니 박스에 많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에 뭐가 있습니까? 몰라도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관리처분계 뭐가 있는가? 아주 잘 나오는데 안 읽어도 문제 다 풉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4번만 잘 잡아요. 4번. 분양 대상자별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하는 가격. 그걸 읽어보고 뭘 해석하냐?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로 평가하는가?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 정전 토지 건물을 언제 날짜로 평가해요?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런 게 옛날 한 문제라고, 한 문제짜리.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기는 정답, 사업, 시행, 인가, 고시 1. 딱 암기하라고 암기.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2번 관리처분계 기준에서 1번 관리처분계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원칙. 정전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앞선주 누구였죠? 홍성태. 홍성태 집이 어디였어요? 집이 어디야? 집 주소가? 무슨 면요? 위, 지, 면. 무슨요? 토, 소리. 그다음에 뭐라고요? 환. 위지면, 토소리, 환. 이게 뭐라고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면 지금은 분양계획. 분양계획은 뒤에 있는 3개만 뒤에 있는 3개. 면적, 이용상황, 환경. 왜 그러는가 나중에 한번 6월달에 설명해 줍니다. 환지계획을 왜 7개를 보는데 분양계획은 4개만 볼까? 좀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 설명했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번 보게 되면 면적, 이용상, 환경. 면적, 이용상, 환경. 3가지는 필수 고려고 반드시 고려하고 나머지는 고려하든가 말든가 시행자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 대신 면적하고 이용상, 환경은 필수 고려다. 박스 안에 1번입니다. 1번 원칙. 정전토지 건축물이 뭐라고요? 면적, 그 다음에 이용상, 그 다음에 환경. 3가지 나오잖아요. 면적, 이용상, 환경.
종합적으로 그래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2번 정환지 감환지입니다. 정환지 감환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를 증가하는 감소했고 대지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그냥 쉽게 작으면 늘려주고 크면은 좀 줄여주고 적당히 주자 적당히. 그리고 차이 나는 거 돈으로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한지 부정이죠.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유치하게 있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니까 과소 토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금 청산은 불허한다. OX, X지.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답니다. 4번 토지 규모 조정해가지고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땅 면적이 너무 작으면 좀 늘려주자고. 그게 뭡니까? 정환지. 토지에 가려면서 보상하거나 아예 땅 빼고 돈 주자고. 그걸 보고 환지부지정.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집은 줄 수 있다. 이걸 보고 입체한지.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아예 좀 늘려주든가 아니면 빼든가 굳이 땅 주지 말고 아파트 주자고. 증환지도 되고 부지정도 되고 입체한지도 됩니다. 이런 얘기. 리얼 5번이나 5번 분양설계.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신청이 딱 끝납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설계 만든다 이 얘기고. 2번 주택공급입니다. 1번 주택공급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가져도 혼자서 주택을 100개, 혼자서 토지를 1000개 가져도 1주택을 공급하고 하나 준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할 때 1주택만 공급한다. 10명에서 주택 하나, 토지 하나 가져도 주택은 하나만 준다. 혼자서 100개, 1000개 가져도 하나 준다. 100명이, 10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대원칙. 근데 밑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 방법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 1번 1토지를 공유한다. 2인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서 시도 조례에 대해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는데 얘는 함정 쓸 말이 없어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2번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이게 문제 나오면 사례를 들어가서 몇 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물어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준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수도권은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수도권은 크게 세 개로 첫 번째가 과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두 번째가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세 번째가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가지 나네요. 세법 시간에도 뭐 과밀억제권이 자꾸 나올까요? 과밀억제권 수도권에서 빽빽이 들어차 있는 데가 과밀억제권역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데 건물이 공간이 빽빽이 들을 텐데 과밀억제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에서 너무 많이 빽빽이 개발되면 좀 빼서 밖으로 옮기자 그러면 받아주는 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입니다. 이건 개발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개발은 어디가 개발돼요? 성장관리권역이 수도권의 개발은 성장관리권역. 그러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않는 성장이나 자연보전권역. 과밀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은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뭐 반복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지하철 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 2번 2주택 주는데 정전토지 건축물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줄 거 벌려 가격 범위 줄 거네.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줄 거예요.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합니다. 갑이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용면적 몇 평짜리 가지고 있냐? 60평짜리 가지고 있다. 금액이 얼마짜리냐? 금액이 6억짜리도 6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가격을 주는데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가격을 주는데 갑이 몇 평짜리냐? 이게 32평짜리다. 32평. 이쪽은 몇 평짜리냐? 전용면적 60은 18평 이하가 60입니다. 자, 갑은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나는 2개 받았으면 하는 거. 2개 받았으면 하는데 32평짜리가 얼마냐? 이게 4억짜리고 18평짜리 얼마냐? 7억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2개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이 가격 범위 내에서 6억의 범위 내에서 2개 줘야 되는데 4억이고 무슨 7억이 이게 3억이지 3억 4억이고 얘는 3억이고 3억 4억이고 3억이다 그러면 1억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분양이 돼야 안 돼요? 분양이 안 된다니까. 분양을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2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2개를 줘서 밀어내야 되거든 이걸. 그래서 만든 제도가 가격이 안 되면 가격은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니까? 7억이니까 전용 면적이 되면 몇 평인데? 60평인데 둘 다 얼마밖에 안 되네? 50평밖에 안 되네. 그러면 면적이 컸으니까 그냥 2개 주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게 3번이에요. 3번 정전주택 토지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이하인가. 보통 이걸 보고는 작은지. 우리나라는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중형이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가 우리나라는 중형으로 줘. 중형 법에서는 60 이하가 소형이에요. 소형.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밖에 나가면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그 말이에요.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60 이하가 작은 집은 작은 집. 그래서 정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또 뭐가 있다고?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이다. 얼마? 60 이하다. 그 다음 보게 되면 3주택 이하로 공급한다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 거기까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주택 이하. 그 다음에 2번 수도권 정비계획부들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특이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3주택 이하.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이에요. 강남은 100% 과밀 억제권역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3개 받고 싶어도 안 주거든요. 분양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줘서 분양을 갖다 없애자고.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뭐만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 투기과열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게 그 부분입니다. 3개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3개까지. 과밀 억제권역이다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재건축 몇 개? 3개까지 줄 수 있다. 그래서 몇 개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대원칙은 혼자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져도 하나 준다. 100명이, 10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예외,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시도절에서 공급 방법을 따로 정했으면 시도절에가 정한 방법을 따르라.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셋, 국가지하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2개 준다. 2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전전, 종전, 토지주택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안 되면 전용 면적분 2개 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 60이야. 작은 집이다. 그 다음 또 3개 줄 수 있다. 3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개 줄 수 있고 과밀, 안,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3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별 기준 그런 내용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넘어가고 지금 더 보지만 넘어가고 자 5번입니다. 대지 및 건축물 처분 등 정비사업시행으로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에서 처분 관리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 처분계획이 뭐라고요? 분양계획. 처분 또는 관리가 뭐라고요? 분양처분.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해야지. 아까처럼 이거 지금 갑한테 관리 처분에서 분명히 101동 101호 준다고 했으면 끝난 다음에 얘한테 103동 103호 주기로 했으면 끝난 다음에 103동 103호 줘야지 다른 거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6번 재산 또는 권리평가 방법 얘는 4월달이면 4월달쯤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3, 3, 7은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3, 8 가게 되면 4번 관리처분계 인가구시 효과에서 1번 여기 중요한 게 또 많습니다. 1번 건축물의 철거 원칙만 잘 잡아요. 원칙. 자 기존 건물은 원칙 언제 철거합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분양권이 확정되고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철거합니다. 원칙. 예외는 지금 안 봐도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예외 나온 적도 없고 원칙만 잘 잡아놓고 2번 사용수익이 정지인데 관리처분계 인가 고지가 있으면 뭐 한다고? 건물 철거한다고. 철거하는데 아래에 앉아있다 깔려 죽으면 안 되죠. 어쩐다고요? 그만 쓰고 좀 나가라고. 그냥 그만 쓰고 나가라고.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그만 쓰고 좀 나가라. 관리처분계 인가 고지가 있으면 정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 이전고시 있는 날이 뭐예요? 그게 새집 받는 날. 그때까지 정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건물 철거 시작된다. 좀 그만 쓰고 나가라.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새 집 받거든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전 고시 일까지는 좀 쓰지 말고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 시행자의 동의 받으면 있잖아요. 나 2달만 더 쓸게요. 그래 넌 2달만 더 써. 그러면 걔는 2달 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만 쓰고 나가라고 내보내려면 뭐는 주고 보내야지. 보상은 해야지. 보상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전고시일까지 정전토지 등은 사용수익 정지요. 단시행자 동의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도 쓸 수 있음. 주택공급 패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40 할 게 없습니다. 341 자 준공인가는 누가 해줄까요? 누구? 네, 시장원수. 도정법 고민하지 말고 누가요? 시장원수. 도정법은 시장원수. 넘어갑니다. 설명해 줄 거 없어요. 343페이지 3번 소유권 이전고시인데 소유권 이전고시에서는 밑에 2번만 잡아요. 양그림은 소유권 취득. 나머지는 낼 만한 게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은 다음 날에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 고시 다음 날. 왜 그날이래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게 답이에요. 저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도정법에. 그게 민법 187조예요. 법률 규정. 도정법이라는 법률에서 언제 취득한다고?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고 정해놨다. 시기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나머지 지금 설명할 내용 없습니다. 넘어가면은 5번 청산금의 징수 지급인데 청산금은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지금 갑이 있습니다. 갑이 종전에 가지고 종전에 가지고 있는데 아까 101호 얼마짜리냐? 3억짜리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분양받은 거
얼마짜리냐? 103억. 얘는 얼마짜리냐? 5억짜리다. 그럼 청산금 얼마 생깁니까? 2억 생깁니다. 이게 청산금입니다. 언제부터 주고받고 할 거냐? 봅시다. 1번. 대지 또는 건축물. 잠깐만요. 얘가 분양받은 게, 이게 분양받은 게, 얘는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요? 예. 이전 고시 다음 날 취득하니까 2억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겨요? 다음 날 확정되는 거예요. 소유권한테 넘어와야 되니까. 자, 1번.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가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줄 거야죠. 이전 고시가 있는 후가 뭡니까? 후. 다음 날부터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을 자에게 징수 지급해야 된다. 왜 그날인가 이해해야 돼요? 다음 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다음 날 권리가 확정됐습니다.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면 또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데. 자, 정전 토지 금액이 3억이다. 이거 언제 날짜를 평가했어요? 정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관리처분. 무슨 관리처분이요? 응? 분양받은 날? 아니요. 정전토지 건축물은 아까 했잖아요. 관리처분계 내용 4번을 암기해야 된다고. 언제 날짜를 평가하냐? 관리처분계 내용 찾아봐야 다시. 333 펴보세요. 사업시행 인가고시입니까? 4번에. 그러면 그 박스가 뭐예요? 그 박스가 지금? 그 박스가 뭐냐고. 박스가 뭡니까? 관리처분계획이지. 그 박스가 지금 관리처분계획 아닙니까? 관리처분계획. 그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전토지가 얼마라는 게 이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3번. 박스에 3번. 다음에 따른 어디 봐요? 어디? 홍성택 어디 보냐고? 333 뭐죠? 333. 333페이지. 333페이지 3번 본 박스에 3번. 다음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분양받은 게 5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난다고 이미 관리처분에 나와요, 이거. 관리처분이 인가나면은 나 추가 부담금 얼마 다 계산돼요, 이것은. 여기서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분양 시작합니까? 말이 안 돼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관리처분계 여기서 인가고시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실 2억은 이미 어쩐다고 갑은 2억을 이미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미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정해는 졌는데 그게 확정되는 것은 받아야지. 계산만 했을 뿐이지 아직 안 받았잖아요. 언제 받는다고? 다음 날 받는다고. 확정은 여기서 확정되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2억을 한 번에 다 내려면 벅찰 수 있으니까, 주기도 벅차니까 이거를 몇 번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징수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요. 그것도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럼 다시 앞으로 저기 344페이지 2번입니다. 분할 징수 지급해가지고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 때 따로 정한 경우 저쪽 끊었죠.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몇 번 나눠가지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몇 번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청산금 산정 중요하지 않고 징수 방법. 자, 강제 징수 있다인데 하여튼 청산금을 내야 될 자가 안 내면 행정청이면 그냥 바로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어떻게 행정청이라고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직접 강제 징수하는데
비행정청이면 징수할 수 있다 없다? 강제징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행정청은 징수위탁, 징수위탁. 좀 받아주세요 부탁한다고. 받아주게 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죠? 수수료 몇 프로 준다고요? 공짜 없다며. 수수료 4% 줍니다. 4%.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항상 수수료는 4% 줍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그 말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서 거부하면 그냥 법원에다 공탁하면 된다.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5년. 언제부터 5년일까요? 왜 다음 날부터일까요? 네,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됐으니까. 다음 날 그럼 청산금이 확정된 거. 거기서부터 5년. 그렇게만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347페이지 비용부담은 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부담은 싹 넘어가요. 그럼 비용부담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4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잠시 쉬고 합시다.